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워봤잖아. 돈이 어떤 거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불려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저축이랑 투자. 그래, 저축이랑 투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투자가 뭐야?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현재 돈과 시간을 어딘가에다가 투입해서 그게 미래에 더 큰 돈, 그러니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투자야. 그러면은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시간을 어딘가에다가 넣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투자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지금은 10살이지만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30년 뒤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게 지금의 100만 원이 20년 뒤에는 뭐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커질 수 있게 하는 게 투자야. 그 방법이 뭔지 아는 사람?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받겠지. 또 뭐였더라? 어디서 봤는지. 채권인가? 채권. 또 나머지 몰라. 되게 많은데 부동산 투자가 있어. 부동산이 뭐야? 집을 파는 거? 땅, 건물 이런 게 다 부동산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니면 쓸 수 있는 공간들, 땅 위에 있는 건축물들이잖아. 땅 포함해서 그런 건물들을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는 의미.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되게 많아.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빠 생각에는 주식이랑 부동산 정도만 하면 돼. 저축도 뭐야?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 근데 저축을 하면 뭘 준다고 했어, 은행에서? 이자. 우리 이자를 받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계속 키울 수 있는 행위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인 거지. 투자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코인, 그림, 투자의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어른이 돼서 배우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저축 이것만 알면 되지. 근데 결국에는 저축은 뭐라고 했어? 이런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 행위라고 했잖아. 우리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은 거를 계속 은행에 저축을 해. 그래서 돈이 점점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지. 저번에 얘기한 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저축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 돈을 크게 만드는 방법. 그러면 현재의 돈과 시간을 미래의 더 큰 돈과 시간으로 만드는 행위가 투자라고 했잖아.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돼? 시간이 점점 지나가잖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가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지. 누군가는 10시간 동안 잠을 잘 수도 있어. 그러면 14시간 동안 뭔가 일을 하거나 놀거나 다른 행위들을 하겠지. 근데 누군가는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야. 그 사람은 아까 앞에 있는 사람보다 6시간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 10시간을 자는 사람이 있고 4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6시간 동안 더 푼다고 해보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하겠어? 4시간 자는 그치. 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잖아. 너무 잘해서 그냥 10시간 자는 걸 수도 있지만 둘이 똑같은 머리 똑똑함을 가졌다고 했을 때 4시간 자는 사람이 6시간씩 하루에 더 수학 문제를 푸니까 그럼 1년 동안 도대체 몇 시간이야? 365일 동안 6시간을 더 하니까 1000시간이 넘잖아. 그 시간 동안 수학만 한다고 해봐. 이 사람은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랑 돈을 모았어.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저금? 모아야 돼? 써야 될 수도 있잖아. 밥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뭔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잘 쓴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야. 세상에는 어떤 거를 살 때 세상에 있는 물건은 두 가지로 나와요. 소비재랑 자산으로든. 소비재는 사서 점점 써서 없어지는 거. 그래, 음식 같은 거, 옷 같은 거. 자산은 뭐야? 자산은 뭐냐면 가치 있는 물건. 소비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 소비재. 그리고 자산은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자산.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소비재랑 자산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소비재는 뭐야? 아빠가 말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차. 그렇지. 소비재의 대표적인 게 뭐야? 자동차. 이거는 왜 떨어질까? 오래 쓰면 달달해. 그렇지. 오래 쓰면 자동차 부품들이 낡아서 점점점 차의 목적이 뭘까? 운전해서 어딘가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주는 게 차의 목적이잖아. 근데 차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낡아.
낡아서 차가 막 떨리거나 아니면 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가치가 떨어지겠지. 처음에 나는 이걸 5천만 원 주고 샀어, 차를. 근데 계속 타서 10년 동안 내가 탔어. 그러면은 걔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가 팔 수 있는 거야. 그치? 아니면 너무 낡아서 아무도 안 사거나. 그럼 영원이겠지. 5천만 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 줄어들어.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점점점 가치가 낮아졌어. 그런 게 소비재야. 그리고 옷도 똑같아. 이 옷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 낡아지지. 그럼 누가 사겠어? 아니. 나는 이거를 2만 원에 샀는데 다시 나가서 내가 3만 원에 팔게요 이러면 당연히 안 사. 아무도 안 사지. 그게 소비재야.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걸 사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자산. 자산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집? 오, 맞았어. 집. 또 있어? 땅? 땅이 뭐 집이랑 비슷한데 집이랑 땅이 자산의 대표적인 거. 집이랑 땅이 뭐랬어 아까?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그치? 응. 집이랑 땅은 왜 자산이야? 물가격에서 오르니까? 맞는 얘기지. 집이랑 땅은 왜 가격이 계속 오를까?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집도 여러 집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집은 되게 비싸고 어떤 집은 되게 싸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집을 생각해봐. 서울에 있어. 서울은 뭐야? 무슨 도시야? 유명한 도시. 아니 우리나라에서 수도. 수도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개야.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어떤 아파트 그리고 빌라도 있을 거고 호텔? 그래 호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아파트가 많을까? 많은데 서울 전체가 아파트야? 아니. 아니지. 그러면 서울의 절반만 아파트라고 하자. 근데 봐봐. 한국에 서울은 하나밖에 없지. 다른 도시들이 되게 많잖아. 그 중에 서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아파트는 또 50%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동네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오지 않으면 이걸 가질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 싶어도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 집은 여기밖에 없잖아. 이 집이 아니더라도 이 단지는 여기밖에 없잖아. 한국에 똑같은 단지가 없잖아. 똑같은 동네가 없잖아. 똑같은 도시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살려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사고 싶은 사람은 100명 있는데 집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지. 왜냐면 팔고 싶은 사람은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니까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 5천이나 2억에 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또 막 많아져. 그럼 2억에 안 팔아도 되겠다. 3억에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3억에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럼 다시 가격이 내려오겠지. 그래서 2억이나 2억 5천에 팔리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정돼 있으니까 희소하니까 비싸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 살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자동차는 뭐야?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주문해서 만들면 되잖아. 제네시스가 사고 싶어. 그냥 주문하면 새 거 나오잖아. 근데 아파트 여기 살고 싶어. 여기 똑같은 아파트 만들어주세요 하면 땅은 정해져 있잖아. 한정돼 있잖아. 그 똑같은 땅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돈은 소비재를 사는 방법이 있고 자산을 사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똑같이 1억을 모았어. 저축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어. 그럼 이 1억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소비재.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갖고 싶은 정말 좋은 차를 난 타고 싶었으니까 차를 사야겠어. 그래서 벤츠를 샀다고 치자. 벤츠를 샀어. 자동차를 샀어. 그리고 나는 1억을 모았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어. 이걸 산 사람은 그러면은 5년 뒤에 어떻게 되지? 이 차가 낡아서 5천만 원이 돼. 근데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더 거기 올라갔지. 한 3억 정도. 뭐 1억 5천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처음에 1억을 모았는데 이 사람은 소비재를 사서 5천만 원이 없어진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자산을 사서 5천만 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산을 사야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을 사야 된다. 그게 투자야.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자산만 살 수는 없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 옷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만 살 수는 없잖아. 안 먹고 안 입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소비재는 필요하긴 한데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거지.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재를 내가 만약에 사야 돼. 무조건 차를 사야 돼. 회사를 가야 되잖아. 회사가 너무 멀리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차가 필요해. 근데 나는 자산을 사야 되니까 차를 안 살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항상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서 계속 뭔가 갈아타면서 2시간이 걸려서 회사를 가야 되니까 뭐가 그러면 사라져? 돈을 아낀 대신에 뭐가 사라져? 시간이 사라져. 그래서 돈이랑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벤츠를 사는 게 아니라 레이 이런 걸 사야겠지. 작은 차. 나는 출근만 할 거잖아. 근데 꼭 고급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럼 뭐 한 500만 원 정도 차를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9,500만 원이 남았지. 차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썼어. 9,500만 원을 그럼 뭘 해? 자산. 자산을 사면 되잖아. 이거는 그럼 뭐야? 불필요한 소비라는 거야. 꼭 필요가 없는데 산 거잖아. 우리가 봐봐.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잠옷은 뭐야? 잘 때 입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근데 잠옷을 10,000원짜리를 만약에 샀어. 근데 나는 좀 명품 잠옷이 입고 싶은데? 라고 해서 명품 잠옷을 100만 원짜리 사서 입었어. 그게 그러면은 자산을 산 거야? 불필요한 소비라고 해? 99만 원을 더 주고 불필요한 소비를 한 거잖아. 왜냐면 잘 때 내가 명품 잠옷을 입는다고 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명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면인데 땀을 더 잘 흡수하거나 뭐 더 부들부들하거나 촉감이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99만 원은 그냥 명품이기 때문에 산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소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돈을 가지고 소비재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자산을 산다. 그게 투자야. 투자라는 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뭘 했어?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고 6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잖아. 자기 자신에게. 그치? 시간도 투자야. 근데 돈이랑 시간은 연관이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물어봤잖아. 우리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어. 이 시간을 어떻게 사? 아빠 너한테 10,000원을 주고 너 하루에 1시간만 아빠한테 줘라고 하면 줄 수 있어? 못 주지. 아빠가 25시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 23시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뭐야? 돈을 쓰고 내 시간이 늘어난다. 그게 시간을 산다는 거야. 돈을 쓰고서 시간을 산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봐봐. 아빠가 일을 1시간 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어. 응? 일을 1시간 하면 10만 원 벌 수 있다고 치자. 집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집을 청소해야 돼.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려? 1시간이 걸려. 아빠가 일을 해서 1시간 동안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청소를 1시간을 해야 되면 어떻게 돼? 일을 1시간 동안 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청소를 무조건 1시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10만 원을 못 버는 거잖아. 그치?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0만 원을 벌 수 있지.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1시간 동안 청소해야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 청소부를 고용하는 거지. 1시간 동안 청소해주면 3만 원 드릴게요. 그럼 아빠 그동안 일을 하는 거야. 아빠는 일을 해. 아빠는 1시간 동안 얼마를 벌었어? 10만. 아니지. 7만 원. 7만 원. 그렇지. 7만 원을 벌었잖아. 원래는 어떻게 됐어? 청소를 아빠가 직접 했으면 이 7만 원을 벌 수 있었어? 없어. 근데 아빠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시켰더니 원래는 하나도 못 버는 거였는데 7만 원 번 거죠. 이게 바로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회사들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거야. 일을 해서 뭔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돈을 주는 거지, 월급을. 근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회사.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이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 이 사람은 뭐 조립을 잘해. 이 사람은 뭐 분해를 잘해. 이 사람들을 3명을 데리고 와. 아빠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더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한 명씩 모아놓고 너희한테 10만 원씩 줄게. 이거 좀 만들어줘.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팔았어. 그랬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줬잖아. 10만 원씩 주고 70만 원이 아빠 거야.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야? 돈을 주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시간을 사온 거지. 대신에 나는 그걸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회사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남의 시간을 살 수 있다. 시간도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고 돈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투자.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게 투자야.